자, 우리 저번 시간에 이거 넓이 구한 것까지 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 그래서 넓이 구한 것 자체가 어렵진 않아. 왜냐하면 넓이는 적분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고 양수인 부분, 음수인 부분 나눠서 문제를 풀면은 우리가 적분을 하시면 되는 거야. 문제는 뭐냐면 이 파트에서 조금 어떻게 하면은 적분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지, 정 안 되면은 그 계산을 얼마나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그게 좀 문제가 되겠지. 그래서 그런 유형들을 좀 배워보자라는 소리가 돼. 자, 일단 157페이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 이 157페이지에 1011번에 대해서 잠깐 보면은, 자, 1011번 잠깐 보도록 할까? 3회지가. 자, 우리가 이제 3차 함수에서 x축 둘러싸인 동의넓이가 서로 같을 때라고 했었어. 자, 한번 보자. 우리 이거 순회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x를 한번 묶어주게 된다면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x 그 다음에 더하기 2a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값이 결국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a 이렇게 세 개의 인수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리고 넓이를 구할 때 잠깐요. 넓이를 구할 때 무조건 그림을 먼저 그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a가 이보다 크다는 사실이 되니까 그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다.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2가 되는데 여기가 서로 똑같다라고 했었어. 그랬을 때 상수 a 값을 구하셔야 했는데 얘들아, 3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대칭성을 갖고 있어. 왜냐면 y는 x 세제곱이 원점 대칭하는 단위가 나오잖아.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어떤 한 점을 기준해서 양쪽 또 다른 분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게 된다면 이것의 넓이는 항상 같다는 사실이 이제 3차 함수의 대칭성이 되는 거지. 그래서 원래는 이것을 어떻게 풀었어야 되면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저 fx라고 한다면 이것을 적분값은 뭐가 될까? 진영아? 여기부터 여기까지 적분값은 뭐가 돼? 넓이가 서로 똑같은데 하나는 0 상관없잖아. 0부터 a까지 적분하면 0이 되겠죠? 그렇지. 왜냐면 0이 된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a 값을 구해줘야 되는 게 맞거든? 근데 식이 너무 복잡하잖아, 그렇지?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답을 알고 있어. 거리가 똑같다는 사실에서 a 값이 얼마다? 4가 된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좀 사소한 사실들 있잖아. 계산이 너무 싫잖아.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좀 짚고 넘어가야 돼. 2차 함수가 둘러싸인 동의 넓이 6분의 1 단어가 있고 3차 함수랑 적성이 나왔을 때 12분의 1 단어가 나왔듯이 이런 사실들도 조금씩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a 값은 4다. 넓이가 서로 똑같으면 정중앙으로부터 거리가 서로 똑같다는 사실 잘 알고 넘어갑시다. 일단 넘기기 전에 그 옆 페이지 999번 볼래? 자, 그 옆 페이지 너무 맨하테네요. 자, 그 옆에 999번 보면은 풀진 않을 거야. 풀진 않은데 이것 또한 3차 함수잖아, 그치? 3차 함수가 되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2가 되고 거리가 x 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x 거리가 2가 된다면 사실 이 두 개의 넓이는 수 어떻다? 같다는 사실 여기서 문제 풀 수 있는 거야. 괜찮어? 그래서 2부터 4까지 접근하는 게 맞지만 0부터 2까지 접근해도 괜찮다는 소리입니다. 왜냐면 2부터 4보다는 0부터 2까지 접근하는 게 더 쉽죠.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씩 사소한 것들 짚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장 넘겨봐. 한 장 넘겨서 지금부터 문제를 조금 풀려고 하는데 우리 넓이가 같다는 말에 대해서 잠깐 볼게. 자, 지금 페이지 158페이지 한 장 넘겨서 1013번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거 풀지는 않을 거야. 풀지는 않는데 아까 전에 선생님이 잠깐 말했어. 지금 잘 봐봐. 얘들아, 둘러싸인 동의 넓이가 서로 같을 때 상수 a 값을 구하시오 문제. 자, 지금 이 교점 찾을 수 있으려고 한다면 찾을 수 있거든? 찾을 수 있어, 여기 교점. 교점 값은 뭐 이거 둘이 갖다 놓고서 금방 찾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이제 a 정도 나오나? a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정도 나와서 교점 찾을 수 있어. 찾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적분을 좀 하려고 해. 자, 적분하는데 뭘 뺄 거냐면 요 식에서 얘를 뺄 거야. 마이너스 x 제곱 x 마이너스 4라는 2.3 위에 있으니까 위에서 빼자.
ax x-4에서 빼기 바로 마이너스 x제곱 x-4를 뺄 거야. 빼게 되면 여기점이 만약에 알파라고 하게 된다면 0부터 알파까지는 이 값이 양수가 될 거야. 괜찮지? 그런데 알파부터 4까지는 어떨까? 이 값이 음수가 되겠지, 그치? 만약 식이 고정이 된다면 이 적분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양수가 되고 알파부터 4까지는 음수가 됐을 거야. 괜찮니? 자, 그래서 넓이가 아까 입줄 한번 봐볼래? 넓이가 두 도형의 넓이가 같다는 것을 이용해서 이 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걸 그냥 접근하니까 너무 힘들어. 0부터 알파까지 접근하고 알파부터 4까지 접근하니까 너무 힘들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아이디어는 뭐냐면 그냥 깔끔하게 0부터 4까지 이 식 뺀 식을 접근했다? 그럼 이 값이 뭐가 될까? 0이 되는 거겠지? 이해했어? 0부터 알파까지는 양수고 알파부터 4까지는 음수가 되는데 그 넓이가 서로 같다며. 그래서 깔끔하게 그냥 0부터 4까지 접근해주면 이게 0이라는 사실을 위해서 이 값을 구했다는 거야. 둘러싸인 통의 넓이가 같을 때. 자, 방금 했던 사실을 잘 응용해서 지금부터 1015번 별표 치고 잘 나온 문제거든? 1015번 문제 잠깐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넓이가 같다는 건 그냥 깔끔하게 0부터 4까지 접근했을 때 그 값이 0이다. 둘이 당연히 빼야겠죠? 둘러싸인 통의 넓이니까. 자, 그러면 1015번이 정말 많이 나온 문제. 자, 지금부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야, 뒤에 문 좀 열어줄래? 보니까 한 명 더 해야 되는데? 세빈이. 자, 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p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의 넓이 a 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의 b라고 했을 때 넓이 b가 1대1이네. 자, 그럼 이것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걸 과연 이 점의 좌표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왜냐면 p값을 뭔지 모르니까 이 두 개의 좌표 모르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 접근할지도 잘 모르겠어. 넓이가 2배 차이라. 자, 그러면 잘 생각해보자. 우리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점 가운데선이 존재하죠. 투개 방정식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점 가운데선을 이렇게 긋게 되게 된다면 여기는 바로 x는 3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얘랑 얘가 넓이가 2배 차이면 사실은 점 가운데선을 그었으면 이 넓이랑 이 넓이는 좀 어떨까? 같겠지, 그치?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잖아. 그래서 이것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인테그랄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p를 접근할 건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3까지만 접근할 거야. 자, 보아 말해봐. 그럼 이 값은 뭐가 될까? 0이 될 거야. 이 사실 이용해서 우리는 p값을 구한다는 식으로 될 거야. 한쪽은 양수, 한쪽은 음수가 되니까 그냥 0부터 3까지 접근해버리면 그 값은 적분값이 0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이제 깔끔하게 답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계산까지 완료를 해봅시다. 접근해서 3을 대입해서 그 값이 0이라는 사실을 이용한다. 자, 한번 해보시죠. 한번 해봐. 무슨 말인지 이해갔지? 계산은 이제 조금 해보시면 되겠죠? 3대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px 그 다음에 0하고 3을 대입하시면 되죠. 그래서 9 빼기 27 더하기 3p 값이 바로 0이 되게 되니까 p 값은 6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 자, 무슨 말인지 갔을까? 그래서 넓이와 같다는 사실 둘러싸인 도의 넓이인데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가 나왔다고 한다면 접근해주면 싹 다 0이 된다. 그래서 이제 넓이를 이용한 문제들 응용판을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그리고 1017번하고 1018번 두 문제를 풀고 넘어가려고 해.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응용할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017번 지금부터 문제 살펴보고 고민해 봅시다. 넓이가 서로 같다는 것은 이제 접근했을 때 이유입니다. 양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17번. 17번도 잘 보고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는지 잘 보자. 넓이 구하는 것 자체 내용이 어렵진 않죠. 하지만 어떻게 응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소리야. 응용해서 1017번이라 y는 마이너스 x제곱 3x 그리고 하나 넓이라는 단어 나올 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 우리 그림 무조건 그려줘야 돼. 그림을 그려야지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알 수 있다는 소리야.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그래프를 그리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것을 한번 그려보고 y는 mx에 대해서 넓이가 이동면이 된대. 그 상황을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잘 그려봐. 위로 블록이네. 그리고 0하고 3을 갖고 있죠. 그러면 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서 여기가 3 이런 식으로 되어있죠. 그리고 지금부터 y는 mx를 그리게 될 텐데 y는 mx 그래프는 이 정도쯤 되겠지. 이렇게 y는 mx 그래프가 나와서 위 넓이랑 아래 넓이가 서로 반반 쪼개진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이해가는 게? 선생님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자, 요 넓이, 위의 넓이랑 아래 넓이가 서로 같다는 사실에서 문제를 풀 건데 저 m 값이 도대체 뭐냐고. 그리고 왜 하필 3-m의 세제곱을 구하라고 했을까? 자, 이 문제 보기 전에 너희들 그 문제 기억나? 자, 155페이지 펴봐. 이 문제를 하기 전에 155페이지 995번 있잖아. 이 문제 기억나지, 그치? 995번. 야, 이거 왠지 모양 비슷하지 않아? 그치? 이거 모양이 비슷하잖아. S1하고 S2의 넓이가 같다는 소리야. 그치? 그래서 요거 풀듯이 문제를 푸시면 돼. 이거 어떻게 푸니? S도 직접 구했어? 아니지. 전체 넓이에서 S1 뺐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 아니야? 이 전체 넓이 구할 수 있겠지, 그치? 그리고 이 넓이를 구할 거야. 밑에 넓이 못 구할 거야, 그치? 위 넓이를 구할 텐데, 그러면 이것의 교점이 좀 필요하죠, 그쵸? 2차 방정식하고 직선을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바로 6분의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3-m의 세제곱을 구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야. n 값이 아니라.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한번 해봐. 자, 아이디어. 전체 넓이 금방 구할 수 있어, 그렇지? 그리고 이 주황색 넓이를 구할 거야. 이 주황색 넓이가 그 전체 넓이의 절반이라는 사실을 위해서 n값을 구하겠다는 얘기야. 일단 전체 넓이부터 한번 보여볼까? 자, 전체 넓이. 자, 가온이 했던 말 기억해? 자, 가온이 전체 넓이는 얼마 될까? 몇 분의였어? 몇 분의야? 아까 방금 전에 설명했던 거. 6분의. 그 다음에 최고차액의 수는 얼마지? 6분의 최고차액의 수는 마이너스 1이니까 어쨌든 절대값 수는 1이 되죠. 1. 이거 아니고. 네, 1017번이구나. 자, 그래서 이제 6분의 쓰고 전체 넓이 같은 경우는 3 빼기 0의 세제곱이 됐다는 거 기억나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 넓이는 쉽게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색칠한 주황색 넓이를 구할 텐데 그러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이것의 교점이 필요해. 어디부터 어디까지 접근할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교점 구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와 mx와의 교점을 구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야. 싹 다 넘겨주면 0은 x제곱 더하기 n-3x 이런 식으로 나와서 그 근이 바로 n 더하기 3이 한번 연습해볼게. n x 더하기 n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래서 근이 n-3이 아니라 3-m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괜찮죠? 그래서 우리 넓이 이것을 s라고 하게 된다면 그 넓이 s를 구할 수가 있겠지. 그 넓이 또한 둘러싸인 동의 넓이잖아. 0하고 3-m이 두 근이 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 또한 6분의 1을 쓸 수가 있다. 6분의
최고차는 1. 그 다음에 이것 또한 3-m 마이너스 0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주황색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소리야. 이 넓이가 전체 넓이의 절반이 된다는 사실에서 요 3-n의 세제곱 값을 직접 구할 수가 있겠지, 그치? n 값을 구하기보다 3-n의 세제곱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실에서 답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다 구했으면 그 옆에 1018번도 문제 풀 거예요. 한번 해봐. 그래서 둘러싸인 동원 공식 있잖아. 그 공식 정말 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현재. 근데 공식 사용해서는 이제 좀 쉽게 풀 수가 있긴 한데 만약 공식을 사용하지 않은 문제가 더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옆에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1018번. 전체 넓이는 6분의 27죠. 6분의 27은 2분의 2죠. 그리고 이 주황색 넓이가 얼마나 됐다는 소리야? 이 주황색 넓이가 바로 이것의 절반인 4분의 9였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3-n의 세제곱은 여기다 6을 곱한 2분의 9 곱하기 6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답은 2분의 6이 되겠죠. 자, 그 옆에 또 한번 잠깐 봤으니까 1018번. 아이고, 얘는 뭐야 이거? 자, 이거는 4제곱 그래프잖아, 그치? 4제곱 그래프니까 이거는 공식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직접 계산 문제야. 그리고 적분은 기본적으로 공식 유형 문제보다 직접 계산 문제가 더 많이 나온다 했지. 그래서 자기도 직접 계산을 가야 돼. 이 둘러싸인 점의 넓이가 얘에 대해서 이등분을 했다고 했어. 그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잠깐 해보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전체 넓이를 구한다. 전체 넓이 구할 수 있지.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 식을 빼서 적분하시면 돼요. 따라서 전체 넓이 구하는 식을 한번 써본다면 전체 넓이는 일단 적분 구하에 나오긴 했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야. 누가 위에 있습니까? 얘가 위에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x 4제곱 더하기 x 제곱에서 빼기 얘가 밑에 있죠? 그래서 바로치고 x 4제곱 마이너스 x를 빼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 식을 뺀 다음에 적분해주면 이게 무조건 양수나거든? 근데 이거는 공식이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것은 잘 계산하시면 되고요. 전체 넓이를 구했으면 사실 이거 전체 넓이의 절반도 알기 때문에 절반도 알고 있거든? 그래서 전체 넓이 구했으면 사실 뭐에서 못 뺄지 결정해주면 되는데 이 넓이도 알 거죠, 그렇죠? 이 식에서 이 식을 뺐을 때 그 넓이가 전체의 절반이라고 해서 k 값을 구했다는 거야. 유감 수업에도 이건 공식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다 계산해주면 더 문제가 되지. 복잡한 계산이 될 테니까 계산 연습하는 셈 치고 한번 해보세요, 알았죠? 주황색 넓이 어떻게 구할 거야? 저 넓이를 만약에 S라고 하게 된다면 S의 넓이는 인테그랄 얘 또한 0부터 1까지 누가 위에 있어? 얘가 위에 있죠? 마이너스 x 4제곱 더하기 x 제곱이 위에 있고 빼기 누굴 뺄 거야? 요 2차선 kx kx x-1 이 식을 빼게 되겠지, 그치? 이 주황색의 넓이가 이 넓이의 전체 절반이라는 사실에서 k 값을 구하겠다고 그 복잡한 계산을 해내셔야 됩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출제가 되는 문제이기도 해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선생님이 말했잖아. 내용 자체가 이해하기 힘든 건 아니야. 전체를 구해서 절반이 X다. 근데 그 계산은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좀 직접 계산을 해볼게요. 외조인 선생님도 할 테니까 계산은 적분 계산은 그냥 주문 한 방 쓰지 말고 정말 깔끔하게 계산해야 돼. 흰색부터 선생님 할 테니까 너희도 봐봐. 해봐, 알았지? 대괄호를 써야 되죠? 제곱이네요, 그렇죠? 다행히 0부터 1까지라서 너무 다행이야, 그치? 그래서 여기다 1 대입하면 값은 마이너스 5분의 2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2분의 2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문제. 성분은 30으로 해주면 되겠네요. 30분의 마이너스 12 더하기 10 더하기 15 25니까 30분의 13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치? 주황색 쪽 계산해봐. K가 좀 더 좋아했네요, 그쵸? 빨리 계산해. 다 나왔어? 좋아, 잘했네. 얼른 계산해요. 자, 그럼 18번 했으면 우리 1025번도 한번 해볼까? 이번에 문자가 들어갔을 때 하는 방법이 되는 거야. 1021번부터 하자. 자, 1021번부터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제 유형 8번의 이제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그 전까지는 식이 깔끔하게 다 주어졌는데, 여기 문자가 포함된 식이야. 사실 문자가 포함된 식도 마찬가지로, 그럼 그 교점도 문자로 나오게 될 텐데, 잘 계산하시오 문제야. 나왔지? 야, 얼마 나왔어? 안 나왔죠? 그건 계산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했죠? 주황색 계산도 해볼까요? 주황색 계산 할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x 대제곱 더하기 x제곱인데 플러스 kx제곱인데 그래서 더하기 1 더하기 k x제곱 다음에 마이너스 kx에 이거 1마트죠? 미안해요. 1마트 k x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kx에다가 해주면 플러스 kx가 되겠죠? 이것을 접근할 거야. 그럼 대괄호 마이너스 5분의 1 x의 5제곱 더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k x의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k x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죠. 1이라는 거에 단어를 생각하세요. 자, 1이면 어때? 마이너스 5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k 더하기 2분의 1k가 된다는 사실 알아. 그러니까 이 값이 뭐라고? 이것의 절반 돼야 돼. 근데 절반 돼야 되니까 이 값이 60분의 13이 돼야 되는 거지. 60분의 13이 나오셔야 되는 거야. 양변에 60을 곱하자. 양변 60 곱하게 되니까 왼쪽은 마이너스 12 더하기 20 1 마이너스 k 그리고 60 곱하니까 더하기 30k 그 값이 13이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k값 찾으시면 돼요. 이거지? 계산 못할 만한 거 아니죠, 그렇지? 잘 하세요. 깔끔하게. 했으면 1021번도 한번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주기함수 정적분하고 역함수 정적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분을 넣으셔야 돼요, K. 나왔어? 자, 그럼 밑에 한번 해봐.
쓰면 당황하니까 미리 연습해야지. 그런 거. 나왔으면 1021번도 봅시다. 자, 1021번. 자, 두 곡선 4kx 세제곱. 알겠죠? 자, 이거 빨리빨리 써. 남들 다 썼는데. 4kx 세제곱,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k분의 1 x 세제곱과 직선 x는 1로 둘러싸인 도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문제. 자, 그럼 얘를 한번 보자. x는 1로 둘러싸인 도의 넓이의 최소값? 이게 도대체 뭔 말이지? 그래서 이것도 그림을 좀 그려봐. 이렇게 그릴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 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 그지? 다른 학생은 이거 했으면 그 옆에 1025분 함정 꽤 넘었다. 이것도 그래프 잘 그리시면 되겠죠? X축, Y축. 지금부터 두 개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Y는 4kx 세제곱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3차원수잖아, 그치? 3차원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죠?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3차함수는 3차함수인데 초창이 음수인 3차함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이제 x는1로 둘러싸인 도의 넓이라고 했는데 x는1은 한 여기 정도 있죠. 요즘에 x는1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둘러싸인 도의 넓이는 바로 여기를 구하시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예쁘게 잘 그렸다면 우리는 뭐에서 뭘 빼야 되는지 알겠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접근할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근해야 되니까 노란색에서 주황색을 빼셔야 됩니다. 그래서 4k x 세제곱에서 빼기 마이너스 k분의 1 x 세제곱을 빼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림 그리는 이유 뭐라고?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 그렇지?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x 세제곱 같은 경우는 잘 못 볼 수가 있으니까 0부터 1까지 4k 더하기 k분의 1 그리고 x 세제곱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겠다. 상수는 바깥으로 뺄 수가 있으니까 접근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뭐 잘못됐나? 아니지 그렇지? 자, 바깥으로 빼자. 왜냐하면 k는 x에 관한 식이 되니까 바깥으로 상수돼서 나오게 되는 거지. 4k 더하기 k분의 1 곱하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 세제곱 dx의 최소값을 구하는데 이건 숫자 나오고 이건 문자 나오잖아. k랑 k분의 1이잖아. 그리고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면 무슨 개념이 사용될까? 이건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 개념은 자연줄기하가 사용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잘 정리하고 넘어가세요. 뭐 쓰다 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겠지. 너 초콜릿 못 받았지? 혹시 초콜릿 못 받은 사람? 못 받았지? 받았나? 못 받았지? 기출지 못 받은 학생도 없어? 받았지 여기? 그리고 다음 주부터 기출 숙제 조금씩 줄게 알았지? 잘 정리했나요? 그래서 이제 답은 뭐야? 자연스럽게 쓰면 되죠? 끝나지? 오케이? 나왔어? 자연스럽게 쓰면 돼. 자, 그래서 문자 하나도 잘 정리하시면 문제가 되니까 잘 해보세요. 알았죠? 넘겨봐. 자, 넘겨서 이제 2번 9번 주기함수 전자폰 별표 좀 쳐볼래? 주기함수 전자폰 너무 중요하다는 거 알죠? 그렇죠? 그냥 학교마다 그냥 주기함수가 없어. 주기함수가 안 나오는 학교가 없어. 모든 학교가 다 주기함수는 한 문제 정도 나오니까 잘 보시고요. 주기함수 전자폰 보도록 합시다. 자, 주기함수를 하기 전에 잠깐 기본적인 내용 설명 좀 해줄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야.
일단 우리가 이거 봤을 때 이게 이제 3주기 함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이거야. 선생님 지금부터 그림을 잠깐 그릴게. 어떤 주기 함수를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돼서 주기 함수를 그릴 건데 이렇게 한 주기, 그다음에 이렇게 한 주기, 그리고 이렇게 한 주기가 있어. 네, 3이라고 하자. 네, 3이었습니다. 3, 6, 9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좀 짧은 것 같네.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어떤 내용을 말하고 싶냐면, 자, 우리 여기 0부터 3까지 넓이 있잖아. 이 넓이를 A라고 하자. 그러고 나서 선생님 이제 뭐를 하고 싶냐면, 내가 여기에 예를 들어서 2분의 3을 했어. 2분의 3 말고 2를 했어. 2. 1은 여기쯤에 있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 뭐를 했냐면 5를 했어. 5. 그래서 지금부터 요 넓이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해. 야, 2부터 5까지는 이것도 한 주기 함수가 되잖아, 그렇지? 2부터 5까지의 넓이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봤는데 2부터 5까지 넓이에서 요 부분 있지, 그렇지? 요 부분의 넓이를 우리가 잘라다가 어디다 붙여놓을 수 있냐면 정확히 여기에다 붙여놓을 수가 있을 거야, 그렇지?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거는 어디에서 시작하든 상관없어. 어디에서 시작하든 이 거리가 한 주기가 되게 된다면 아무 분 잘라서 여기다 붙여놓을 수가 있지, 그렇지? 그 넓이는 항상 한 주기 적분값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즉 우리가 지금 보면은 여기 1부터 4라는 단어가 나왔잖아, 그렇지? 1부터 4라는 단어가 나왔으면 사실 이거는 0부터 3 fx 이거의 값하고 똑같이 나오게 될 거야. 또한 이거는 예를 들어서 100부터 103 fx 이런 적분값하고 똑같이 나오게 되는 거지. 시작이 어디든 이 한 주기 그 거리가 한 주기가 되게 됐다면 그 적분값은 다 동일한 값이 나온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자, 이거 1부터 13까지지. 거리 얼마야? 12지, 그치? 그럼 이거 3주기 적분값이 몇 번 나와? 4번이 나왔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의 답은 8이다. 이해했어? 이게 이제 점적, 주기함수 적분할 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야. 한 주기 적분값은 다 동일하다. 시작이 어디든 이 거리가 3천만큼 차이가 났으면 그 적분값은 다 2가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리고 1부터 13까지 그것은 총 4개의 덩어리를 쪼갤 수가 있지, 그치? 그러면 답은 8이 된다는 소리야.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한 주기 적분값이 동일하다. 그러면 지금부터 1027번 문제 풀어볼게요.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여기 주기함수 정적분 조금 웬만하면 다 풀고 넘어가 싶은데, 자, 1027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그리고 마이너스부터 1까지 그냥 깔끔하게 적분할 수 있지, 그치? 그리고 이게 2주기잖아, 그치?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저 x제곱 적분할 값이 다 동일한 값이 나온다는 거야. 우리 한 주기 적분값을 구해줘야 돼. 그 한 주기 적분값이 마이너스부터 1까지 x제곱이 되지, 그치? 이거 얼마 나와? 이렇게 해서보면 알겠지만 3분의 2 나왔지, 그치? 3분의 2 나오죠? 그래서 한 주기 적분값이 3분의 2가 되니까 이거 지금 12잖아. 그럼 몇 덩어리야? 6덩어리가 나오지, 그치? 그래서 3분의 1에다 6을 곱해준 값이 그래서 4가 나온다. 뭔지 얘기했어요? 우리 이게 마이너스 1하고 1까지의 거리가 얼마야? 2잖아, 그치? 그리고 이거 2주기 함수지, 그치? 그럼 이게 한 주기 적분값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한 주기 적분값이 3분의 2였으면 모든 한 주기 적분값은 다 3분의 2가 돼. 근데 이거는 쪼갤 수 있지.
마이너스 6부터 6까지 12 거리가 될 텐데 이것은 6덩어리를 쪼갤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6 하시면 돼요. 됐죠? 답이 4. 왜요? 뭐 이상해? 다시 말해. 그래프 한번 그려달라고? 그렇지 뭐.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했으니까 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야. 그래서 여기가 지금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이 넓이가 3분의 2가 된다는 사실을 3분의 1, 3분의 1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릴까?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려서 여기가 이제 3이 되겠죠. 그러면 사실 이 넓이랑 이 넓이 다 똑같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도 이렇게 또 그릴 수 있고 그릴 수가 있다는 거. 괜찮지? 자, 다음 그 밑에 1028번, 1029번 쭉 하세요. 알았죠? 1030번까지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그나마 좀 쉽게 나오는데 문제를 보면은 학교에서 이제 주기함수에서 좀 약간 문제가 어렵게 내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잘 살펴봐요. 우리 금천구 풀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잖아. 금천구에서도 주기함수 문제가 나왔었어. 그때는 한 주기함수에 그 뒤에 플러스 b를 해가지고 주기는 주기인데 조금 더 증가되면서 반복되는 그런 주기함수였지. 주기함수는 할 때 그림을 그려도 조금 괜찮아요. 그리고 주기함수의 두 번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자, 잘 봐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 이해갔지? 한 주기함수의 적분값은 같다.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떤 느낌일까? 얘들아, fx와 fx 플러스 4가 서로 똑같았잖아, 그치? 그 말은 사실은 여기 있는 값이 여기다 4를 더한 5부터 6까지 fx 값하고도 동일하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괜찮을까? 이거 봐봐. 우리 사주기 함수네. 똑같이 한번 그려볼게. 사주기 함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볼까? 그럼 여기가 4잖아, 그치? 그래서 4가 되고 여기가 8이 됐다고 했을 때 생각해봐. 우리 1부터 2까지는 어디냐면 1부터 2까지 여기거든. 여기 1, 그 다음에 여기 2, 여기 부분. 여기가 1이고 얘가 2야. 그리고 5하고 6은 어디냐면 5는 여기, 6은 여기 정가운데 여기잖아, 그치? 사실 1부터 2까지랑 5부터 6까지 여기 똑같죠, 그쵸? 그래서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에다가 한 주기를 더한 거 있잖아요. 더한 거 적분값이 다 동일하다는 거야. 이랑 똑같은 거 뭘까? 그 다음 적분값 똑같은 거 뭐예요? 여기다 4를 더한 9부터 10까지 fx 값이랑 똑같게 되는 거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야? 이거 3을 나눌 거예요, 그렇죠? 3을 나눠서 1부터 2까지 된 거 찾으시면 됩니다. 몇 번이야? 1번이죠, 없죠? 뭐 이상이? 이상은 없죠? 1029번 해봐. 1029번 별표. 그래서 이제 뭐가 또 나오냐면 주기는 주기인데 우함수, 기함수랑 같이 나와. 같이 나와서 지금부터 1028번 문제 한번 풀어봐요. 함수 fx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건 계산 문제가 아니야. 풀 수 있다면 정말 쉽게 풀 수도 있겠죠. 아니네. 밑에 될까? 우함수, 기함수랑 이제 주기함수랑 같이 나올 때가 많다. 형호 이거 봐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주기함수잖아, 그치? 그럼 이거를 4로 넣어주면 돼. 4로 넣어주면 이거 나머지 1이지. 이게 나머지 2잖아, 그치? 1번이 답이에요. 이거 개 쉽죠, 이것도? 뭐 이주기함수네, 그치? 이주기함수야.
이주기 함수야. 이주기 함수. 이주기 함수. 야, 뭐야? 이게 왜 나왔지? 그냥 이주기 함수면 그냥 다 80 아니야? 80이죠, 그치? 뭐지? 180이요? 80, 80. 다 80이지. 왜냐하면 이거 이주기 함수잖아, 그치? 근데 0부터 2까지면 이게 한 주기 적분값이 되는 거지, 그치? 한 주기 적분값이 8이 되고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면 20거리가 될 테니까 이거 10덩어리가 나오게 될 거야. 뭐죠? 너무 쉬운 거. 그쵸. 이제 잘 풀었죠? 잘했네. 자, 잘했으면 그 밑에 유형 10번도 잠깐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주기함수의 한 주기 적분값 잘 보세요. 근데 우리 유형 10번을 하기 전에 유형 11번부터 먼저 풀고 넘어갈게요. 자, 지금부터 유형 11번 1037번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1037번 보기 전에 1036번부터 먼저 보자. 자, 1036번, 1037번 두 문제 풀게요. 자, 역함수의 정적분도 충분히 나올 만한 가능성이 있는 문제야. 실제로 자주 풀지 않죠. 자, 오른쪽 그림은 함수 fx와 중문이고 작년이고 출제했던 것 같아요. 역함수. 오른쪽 그림은 함수 fx와 그 역함수 gx의 그래프다. 두 그래프의 교점이 1,1, 5,5에서 만나고 1부터 5까지 fx를 적분한 값이 구하됐을 때 fx와 지역수로 둘러싸인 동의 넓이를 구하시면 문제가 되는 거야. 자, 잘 봐봐. 이 역함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내가 어떤 함수의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 아마 1차함수 빼고는 2차함수부터 역함수 구하기 너무 힘들어. 그쵸? x와 y는 뒤집어주고 거기다가 한번 루트 씌워주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역함수는 이제 항상 어떤 모양이 될까? 이미지가? 어떤 함수가 그려졌으면 역함수 어떻게 그려? 뭐? y는 x 대칭이 되지, 그치? 따라서 역함수는 yx 대칭이라는 사실을 잘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원래 함수 fx가 지금 이렇게 그려졌잖아, 그치? 그러면 gx는 이렇게 그렸는데 왜 이렇게 그렸냐면 정확히 말하면 y는 x 대칭이 되기 때문이야. 따라서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은 1,2가 나올 수가 없어. 나오려면 항상 y는 x와 만나는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역함수와 원래 함수의 교점은 1,1이나 2,2, 3,3처럼 x, y 좌표 둘 다 똑같은 점에서만 만나게 되겠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고민해보자. 지금부터 우리가 1부터 5까지 접근한 값이 9가 되거든? 근데 fx가 요 밑에 선이잖아, 그치? 1부터 5까지 접근한 값은 정확히 어디냐면 여기 이 넓이. 이 넓이가 바로 1부터 5까지 접근한 값이야. 이거 인정? 그죠? 이게 9가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선생님 그래서 저 색채는 여기 색채 보는 답이 어떻게 나와요? 근데 얘들아 잘 봐봐. 이 그림을 잘 보면 우리가 여기가 9지만 여기도 뭡니까? 이 주황색 부분. 이 주황색 부분의 넓이 또한 얼마가 된다는 사실 알아? 얼마가 된다는 사실 알죠? 그렇죠? 대칭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의 넓이는 얼마입니까? 여기. 1이 되겠지? 전체 넓이는요? 전체 넓이는 얼마야? 20. 그래서 빼면 돼요. 그렇죠? 이 세 개의 값을 빼는 게 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부터 이미지가 되겠지. 괜찮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그림을 있으면 그림에서 구가 되는 부분을 잘 표시하고 역함수과 대칭성 위해서 잘 표시해서 문제 풀면 될 거예요. 괜찮죠? 근데 사실 이런 문제보다 그 밑에 1037번 같은 문제가 더 자주 나와. 그래서 1037번 별표 치고 지금부터 실제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이건 어렵지 않죠? 그렇죠? 경고 차는 거 아니죠? 맨날 자냐? 어제 몇 시에 잤어? 자, 1037번 지금부터 잘 보도록 합시다. 자니까. 자, 함수 fx와 그 역함수 gx에서 얘들 아닌데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지금부터 한번 잘 보자. 우리가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릴까라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고 했을 때 이렇게 그리게 되면 그것의 역함수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그려야 돼서 좀 약간 그게 헷갈렸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너희들한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어떤 함수를 그린다는 것은 사실 그때 극소를 찾는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렇지? 어디서 휘어지는지. 그래서 제일 먼저 이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너희들 한 번쯤 고민해봐. 프라임 x가 0된 점 찾아서 그때 극소를 구하려고 하거든? 근데 3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라는 식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되죠? 가 안 되네. 그렇죠? 되나? 안 되지. 이거 근이 있어 없어? 그럼 판별식을 사용해야 되는 거야. 근이 없지, 그치? 판별식도 0보다 작잖아. 그 말은 이 값은 모든 값에 대해서 항상 0보다 낮다는 소리야. 즉 순준감수가 된다. 괜찮지? 순준감수가 되니까 그래프는 휘어지지 않고 그냥 쭉쭉쭉 증가한다는 그래프가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괜찮지?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보면 되는 거야. 우리가 어떤 역함수를 그린다고 했을 때 거기다 yx 쪽 그래서 만난 점 찾으려고 하거든. 그럼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뭐지?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저 fx랑 yx랑 만나는 점이 도대체 어딘지부터 찾아야 되는 거야. 그리기 전에. 찾아보자.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랑 x랑 만나는 점. 사라지네. 그래서 x제곱 묶어주면 x 마이너스 1이 되지. 자, 0하고 1에서 만난대. 이 말 때 숨은 의미는 뭐야? 0에서 스치듯이 만나고 1에서 또다시 만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yx를 그려보자. yx를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그렸으면 저 함수 fx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집니까? x 그래프는 0에서 스치듯이 만나고 1에서 만나야 되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지. 이렇게 그려지겠네. 0에서 스치듯이 만나고 그 다음에 1에서 만나는 이런 그래프. 이게 바로 fx 그래프가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를 처음에 그리기 전에 처음에 도함수부터 생각해보고 순준감수잖아. 그리고 yx랑의 교점을 생각해볼 거야. 0하고 1에서 만나네? 근데 0에서 접하네. 그래서 yx 그렸으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지. yx야. 이것의 교점은 뭐가 되지? 교점의 좌표는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위에 옆에다 함수를 그릴 수가 있는 거지. gx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 gx 그래프 또한 이렇게 스치시 만나면서 이랑 대칭이 되도록 이렇게 예쁘게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눈이 침침해서. 자, 이렇게 비슷하겠지? 아닌가? 비슷하지? 그치? 자, 이런 게 바로 gx 그래프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어떻게 그려야 되지? 비슷해. 자, 그럼 여기 gx. 따라서 둘러싸인 통에서는 바로 여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자, 그래프 그린 거 해봤어. 근데 우리 아까 전에 말했듯이 얘랑 얘의 넓이가 서로 어떨까? 같다. 우리 원래대로 하면 주황색 선에서 노란색 빼서 0점까지 접근해줘야 되거든? 근데 주황색 그래프를 함수식을 구할 수 있냐고. 못 구하지, 그치? 따라서 우리 아이디어는 뭐야? 아이디어는 그러면 흰색에서 노란색 빼자. 그 넓이의 2배가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 따라서 우리의 목표. 저 색채한번의 넓이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저 주황색식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흰색식인 x에서 fx를 빼고 그 적분값의 몇 배? 2배가 되시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우리 역함수 구하지 않아도 돼. 자, 그래서 한번 잘 계산해봐요. 계산까지 마무리해보도록 합시다. f 찍어 정리. 이거 다 정리한 학생은 잠깐 화장실 갔다 오도록 하세요. 역함수 중요하다고 했어.